나? 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한 뉴스 시간이에요. 오늘의 국제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엊그제죠. 윤석열 대통령이 또 새로 취임을 예, 하면서 각국 축하 사절단들을 맞았는데요.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이고 올 들어 이단 미사일 발사와 함께 또 뭐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그렇죠. 소식들 네네. 들려오잖아요. 맞죠. 좀 주요국의 취임식 축하 사절단과 관련 지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네. 뭐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국가의 큰 경사, 이런 취임식이나 뭐 국왕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장례식, 네, 국장 네, 같은 게 있을 네. 때는 이렇게 국가 정상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또 외교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취임식에 한 143명 정도의 주한 외교 사절단을 포함해서 한 300여 명 이상의 외빈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외교 사절단에 대해서, 축하 사절단에 대해서 다 언급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네. 하나만 우선 중요한 걸 선택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사절단이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그렇게 분류되는 왕치산 국가 부주석을 사절단 대표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세계 무역은 물론이고 각국의 고위급 외교 활동이 사실은 상당히 제한됐거든요, 최근에. 네, 네. 이런 거를 고려하고 또 중국 내 사정도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 때문에 온통 중국 내부가 이 코로나 이제 몰두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 걸 고려하면 이번 취임식에 중국이 상당히 공을 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중국 측하고 우리가 그 어떤 얘기가 좀 오갔는지, 뭐 그렇죠. 의미는 네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보도를 보면은 중국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온 이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이 뭐 당연하게 일단은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좀 더 높은 수준까지 이끌어서 이렇게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 하면서 5가지를 언급했다고 그래요. 5가지.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양국 간의 뭐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또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니까 더 잘 해보자는 그런 통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 다만 네 번째하고 5번째 언급한 게 제가 좀 신경이 쓰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네, 네. 예를 들면 중국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또 새 정부의 의중을 한번 이렇게 타진해보는 소위 간을 본다 그럴까요? 외교적인 어떤 건가요? 그런 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네. 네 번째 언급한 게 이제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한중이 공동으로 좀 수호해 나가자, 이러는 내용이었는데 네. 이거는 국제 경제 무역 구조의 재편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촌의 무역이나 무역 공급망이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재편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은 좀 중국 편에 좀 있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5번째 언급한 거는 좀 안보하고 관련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한반도 문제에서 한중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또 민감한 문제를 좀 타당하게 처리해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타당하게 처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한 이 민감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드 문제를 좀 완곡한 표현으로 한 거라고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동안에 사드 관련해서 상당히 강한 그런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는 통상적인 거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하고 손을 잡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충분한 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최근까지의 한중 간의 이렇게 관계가 좀 소원하고 교류가 좀 퇴보한 것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원인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면서 중국 측이 좀 보복성 한한령을 이렇게 한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하자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한중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급변하고 있는 전반적인 무역, 공급망 또는 이제 안보 관련한 그 틀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국과 한국의 국익이 좀 더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의 스타일도 좀 더 네, 외교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왕치산 부주석이 이번에 윤 대통령을 중국으로 초청하는 네네. 시 주석의 뜻을 네네네. 전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그렇죠. 내용들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두 번 이제 북경을 방문했는데 네, 네. 이번에는 시 주석 차례다. 음흠. 그리고 또 이제 방한하는 걸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러 번 이제 재확인을 했기 때문에 음흠. 이거는 자기가 올 차례인데 우리한테 또 오라고 하는 건 좀 외교적인 결례가 아니냐 하는 네. 그런 견해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출범하기 전부터 음흠. 중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네,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최대의 경쟁국인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한국 정부를 좀 이렇게 견인하는 입장에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는 뭐 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윤 대통령의 방중을 정식으로 요청한 거는 어떤 한국의 외교적 반응을 한번 떠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도 코로나하고의 싸움 때문에 상당히 특히 한국처럼 비중 있는 국가 원수를 맞이할 만한 그런 경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또 가까운 시기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사실은 상당히 희박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한번 방문하시라 한 것은 이제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외교적인 격식도 차리면서 네. 한번 중국 입장에서는 뭐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외교적인 경험이 좀 일천하고 또 상대적으로 미국으로 좀 치우쳤다고 보는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 참모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한번 떠보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중국을 한번 방문해 보시라 하는 이런 초청은 뭐 큰 의미를 담지 않아도 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요청이 오거나 얘기를 하면은 뭔가 대답을 해줘야 될 그렇죠, 텐데 그렇죠. 교수님 뭐라고 이렇게 떠보는 거에 답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초청을 했으니까 감사하다. 아하. 초청에 감사드린다. 네. 나도 양국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방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제 국제사회의 눈도 있고 국내 어떤 여론도 있으니까 외교적인 관례나 순서에 따라서 시 주석께서 먼저 방한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외교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그걸로 충분할 네. 것 같고 또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이게 또 한국 외교진들이 또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고 또 중국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도 네, 대선을 치러가지고 그 사이에 또 새 대통령이 뽑혔잖아요. 맞습니다. 이 소식도 네.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요번 주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거의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네. 9일에 필리핀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과거 독재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졌던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 마르코스 주니어를 새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부통령은 사라 두테르타라고 현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 당선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테르테 대통령의 아무래도 후원도 당선에 일조를 한 것 같고 또 부통령도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마르코스 주니어 새 대통령도 아마 두테르테 대통령의
친중적인 행보를 답습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외교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필리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또 네, 필리핀 네. 전문가하고 또 말씀드리려고 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아하, 그분도 네.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필리핀의 엘리트 집단 자체가 상당히 친미적입니다. 네, 네.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이렇게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좀 반미적인 행보를 보였던 거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이 아. 상당히 그렇게 강했고 네. 그리고 어떤 지도자들보다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특성이 상당히 큰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국제사회의 인권에 대한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그런 개인적인 특성과 반미적인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필리핀의 전반적인 엘리트 집단이나 필리핀 어떤 여론은 중국보다는 친미적인 거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또 그런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친중적이었는데 이 마르코스 주니어는 상대적으로 외국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외국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 두테르테 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좀 부드러운 스타일의 리더십을 네, 가지고 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의 엘리트 집단이 중국을 경계하고 친미적인 행보를 보일 때 두테르테 대통령처럼 그렇게 친중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그 또 전망도 상당히 있어서 앞으로 향후 필리핀의 대외 관계가 소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왜냐하면 이 필리핀의 위치가 미국과 중국이 강력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남중국해의 한복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리핀이 어느 쪽에 기우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기쁘거나 좀 속상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보면 필리핀이 어떤 행보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세안 쪽에 동남아 쪽에도 관계를 강화하고 아무래도 중국과 너무 종속된 것들을 이렇게 상호 종속된 것들을 조금씩 국제사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좀 정리를 해서 다변화하려면 아무래도 가까운 아세안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 아세안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바로 베트남과 필리핀이 있기 때문에 필리핀의 향후 외교 노선이 어떻게 네. 될까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실제로 작년 연말에 필리핀하고 우리가 양자 간 FTA를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양국 국회에서 이제 비준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리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할지 필리핀의 새 정부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네, 방한 네. 직전이니까 뭐 한미 관련 이야기 또 들려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다음 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